혜린 누나의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던 그 순간, 지난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54세 여인의 떨리는 숨결과 조심스러운 손길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생생했고, 48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느끼는 이 설렘은 20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천 상동의 낡은 아파트 복도 401호와 402호 사이에 얇은 벽 하나를 두고 우리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견뎌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석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48세가 된 건설회사 사무직 직원이에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12년 전 짧고 뼈아픈 결혼 생활을 정리한 이혼남이죠. 그 당시 저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이곳 부천으로 왔습니다. 이사 온 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6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고 있었죠. 그때 402호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리넨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그녀는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이 가득 담긴 보리차 한 컵을 들고 나왔어요. 유리컵을 건네는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으며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컵을 받아들면서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어요. 맑고 깊은 눈동자였지만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니 편하게 지내자는 그녀의 인사에 저는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혜린 누나는 저보다 6살 위였고 영어 번역 일을 프리랜서로 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홀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몇 달간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현관문을 열 때 우연히 혜린 누나와 마주치면 서로 밝게 웃으며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를 나눴어요. 퇴근 후 복도에서 만나면 오늘 하루 어떠셨냐는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현관문 앞에 배달된 큰 짐을 옮기지 못해 난처해하는 혜린 누나를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책박스였는데 여자 혼자 들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 짐을 들어 집 안까지 옮겨드렸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누나의 말에 저는 옆집에 좋은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화답했어요. 그날 이후 혜린 누나는 제가 무언가를 도와드릴 때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손수 담근 김치, 정갈하게 끓인 된장찌개, 신경 써서 만든 잡채 같은 것들이었죠. 반찬통을 주고받으며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갔어요. 어느 날은 누나가 만든 갈비찜을 받았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다음 날 반찬통을 돌려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이야기했더니 누나는 수줍게 웃으며 좋아해 준다니 보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누나의 볼이 살짝 붉어지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우리는 단순한 이웃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오빠와 누나 혹은 동생과 언니 같은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혜린 누나는 저를 민석 씨라고 불렀고 저는 그녀를 혜린 누나라고 불렀죠. 우리는 서로의 아픈 과거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다만 때때로 술 한 잔을 나누며 삶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혜린 누나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 책을 읽을 때 살짝 찌푸리는 미간, 차분하게 말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누나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잔한 주름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남이었고 그녀는 사별한 여인이었어요. 제가 가진 상처와 그녀가 간직한 아픔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6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죠. 48세 남자가 54세 여인에게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402호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는 듯 힘겹게 기침하는 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문을 두드려 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기약과 해열제, 목 통증에 좋은 약을 추천받아 구입했어요. 편의점에 들러서는 소화하기 편한 죽과 이온 음료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402호 문 앞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놓았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문고리에 몸조리 잘하시라는 쪽지 하나를 걸어두고 황급히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문구멍으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살폈어요. 얼마 후 혜린 누나가 문을 열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읽는 누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누나는 봉투를 소중히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제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수제 쿠키와 함께 어제 덕분에 많이 나았다는 감사의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보다 더 달콤했던 것은 누나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위해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서로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면 누나가 따뜻한 국을 문 앞에 걸어두곤 했어요. 누나가 번역일로 밤늦게까지 일하면 제가 커피와 간식을 갖다 드렸죠. 서로의 생활 리듬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401호와 402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그리움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밤이 되면 벽 너머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발소리, 창문 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 소리들은 혜린 누나가 벽 하나 너머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동시에 그 짧은 거리가 넘을 수 없는 거리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누나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혜린 누나의 집에서도 인기척이 들렸어요. 창문을 여는 소리, 베란다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도 모르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옆집 베란다에 혜린 누나가 서 있었어요. 얇은 잠옷 차림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냐는 제 물음에 너무 더워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베란다 난간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들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묘하게 친밀했죠. 혜린 누나가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외롭기는 하지만 누나가 옆에 계셔서
그나마 견딜만하다고요. 혜린 누나도 저 덕분에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이 긴 시간을 혼자 버틸 수 있었던 건 옆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의 대화는 우리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곤 했죠. 시간은 흘러 작년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했어요. 복도 가로등 아래에 혜린 누나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누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오늘따라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와인 한잔하며 오랜만에 이야기나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그녀의 초대에 제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요동쳤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402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향초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거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낮은 볼륨의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혜린 누나는 부엌에서 와인 2잔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편안한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부딪혔을 때 맑은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혜린 누나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느꼈던 공허함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 다시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움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11년 동안 이웃으로만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백했습니다. 매일 벽 너머에 있는 누나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던 날들, 복도에서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어요. 이혼남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11년 동안 누나를 단 한 번도 이웃으로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고백에 혜린 누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은 누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만 보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사별한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게 죄짓는 기분이었지만 저를 볼 때마다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그 순간 11년간 쌓아온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혜린 누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이 제 손에 닿자마자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나도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참지 말고 남은 시간 서로에게 솔직해지자는 제 말에 혜린 누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어요. 저는 누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11년 동안 상상만 했던 따뜻함이 제 품에 안겨 있었죠. 우리는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두 사람의 마음으로 따뜻했습니다. 혜린 누나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졌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벽 없이 살자는 혜린 누나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1호와 402호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으로 만들자는 누나의 말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우리는 처음으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혜린 누나는 밝은색 코트를 입고
화장을 정성껏 했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54세의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누나의 얼굴이 사랑으로 인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부천 상동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침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혜린 누나는 첫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 1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혼남과 사별 여인이라는 꼬리표 대신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한 쌍의 남녀만이 존재할 뿐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401호와 402호의 경계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집에서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혜린 누나는 제 이혼의 상처를 지혜롭게 다독여주고 저는 누나의 사별한 아픔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있어요. 어느 날 혜린 누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기다렸기에 지금의 이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며 숙성된 와인이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관계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54세와 48세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라고 하지만 저희에게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긴 세월을 버티게 해준 혜린 누나에게 그리고 용기 내어 제 손을 잡아준 누나에게 말이에요. 1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첫눈과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혹은 오랜 시간 홀로였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진심이 어딘가를 향해 있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